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국정치 첫 번째 이야기 절대군주와 절대신하의 맞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7세기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제 커다란 이런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죠. 유럽에서는 소위 이제 그 절대군주들이 좀 나오면서 주로는 이제 그 동양으로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자기 힘들을 펼쳐나가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 그 이어진 이제 병자호란, 이런 전쟁으로 해서 이제 좀 나라가 많이 좀 피폐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붕당에서 시작된 정치 구조의 어떤 불안정함, 그 과정에서 조선의 어쨌든 사상과 조선의 정치를 주도하는 흐름이 사실은 그렇게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로 이렇게 좀 좁혀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조선의 어떤 그 역사는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조선에도 과연 이제 기회가 없었느냐라고 하면 전혀 없었던 것은 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전쟁이 좀 끝나고 나서 일정한 시기 이제 평화로운 어떤 이런 시기가 전개가 되면서 사회적 생산력도 좀 증대가 되고, 새로운 어쨌든 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이런 이제 주장들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누가 이제 그런 시대를 좀 이끌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왕권 국가이다 보니까 어떤 왕이 나오느냐, 어떤 왕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런 기회가 한번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 숙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하면서라고 생각합니다. 17세기에 이제 유럽에서 소위 이제 그 대표적인 절대 군주가 있었죠.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루이 14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늦게 이 조선에도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이런 이제 숙종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질적으로나 또 이 환경적으로나 왕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뭐 조건을 다 갖췄는데, 아쉽게도 이제 사실은 이 그 숙종이 그 좀 자기의 그런 능력들을 밖으로 돌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황국정치라고 얘기하는 오히려 당쟁을 좀 조장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좀 내부적으로 이런 정치가 좀 더 불안정해지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왕권은 물론 이제 보장이 됐습니다만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 그런 치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숙종이라고 하는 왕은요, 조선의 왕 중에서 자기 아들 영조 다음으로 가장 이 재위 기간이 길었고 또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런 이제 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금 뭐 보통 이 숙종에 관한 드라마들이 뭐 워낙 이 시대가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알려진 어떤 숙종의 모습은 하도 많은 여인들이 좀 등장하다 보니까 여인들의 어떤 치마폭에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왕,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근데 그건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어떤 숙종이 재위하던 기간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바로 환국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환국정치, 또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뭐냐면 국면을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4년마다 선거로 국회의원들도 바뀌고, 그 다음 5년마다 이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뭐냐면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계속 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 전국을 운영하는 모양인데, 황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당파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서인과 남인 이렇게 두 개의 당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교대로 그러니까 여당 야당의 지위를 바꾸는 것, 이거를 바로 이제 황국정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자기 왕권을 유지했던 그 왕이 바로 이제 숙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각 당, 그 여당과 야당, 그 당수들이 바로 이 허목과 송시열, 허목은 당시 남인이라고 하는 이런 당파의 어떤 영수였고, 송시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인이라고 하는 당파의 영수였던 거죠. 이들의 이제 명리학적 관계가 정치적인 악연 못지않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먼저 이제 숙종을 한번 살펴보죠. 숙종이 몇 살에 왕이 됐냐면, 조선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어린 임금일 거예요. 제일 이제 어린 임금이 헌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 임금이 단종, 그 12살에 됐고요. 헌종은 이제 8살에 됐고, 이 숙종이 14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요, 이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인이 될 때까지 숙종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직접 친정을 했어요. 수렴청정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내기가 아닌 거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이 여자 저 여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숙종이 왕일 때 정치를 주도하고 있었던 이런 그 두 세력의 영수를 했던
이 허목하고는요 거의 60여 년 넘고 송시열과는 거의 한 50여 년 정도. 이건 아버지 뻘도 아니고 할아버지 뻘 되는 이런 막강한 어떤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던 이런 신하들을요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단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이 사주를 보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숙종은 1661년 8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자, 사주에 이제 3주만 하더라도 다 절대적인 글자들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뜻하는 일주가 신유라고 하는 음의 금으로 이루어진 간요지동인 동시에 지금 월지 또 유금, 그 다음에 연지도 보면 신축인데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도 토의 글자이긴 하지만 지장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금을 두고 있는, 그래서 유축이 만나면 서로 사유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합이 돼서 금으로 바뀝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주의 6개 중에서 5개 씨가 뭐가 오든 간에 전체로 다 금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날카롭고 냉정하고 굉장히 단호한 그런 기질의 임금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금이라고 하는 기운은요 숙살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보통 금이 계절로 가을입니다. 그럼 가을이라고 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만물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이게 뭐냐면 분리라고 하는 거고 잘라내는 이런 기운인 거죠. 그래서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잘라내. 그것도 양금도 아니고 다 음의 기운들이에요. 이제 양은 강하고 음은 약하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한 건 음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0간지 중에서 이 간여지동이 대략 한 10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순위가 다 있어요. 근데 세 개의 이 절대 고집스러운 이런 간여지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여기 나오는 신묘, 을묘, 임자, 이 세 가지 간여지동은 그 쇠고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기운인 거예요. 동시에 지지를 보면 어때요? 유금, 유금. 보통 이게 이제 그 유금들이 이렇게 그 같은 글자가 2개 있는 거를 자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날카로운 칼과 같은 기운이 2개가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어떤 숙살의 기운이 강한,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고 뾰족한 이제 그런 비수에 해당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 명리학에서는 인살이라고 합니다. 칼인자를 써서 천인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수라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악인,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래가지고 보통 악으로 묘사되는데 그거는 좀 옳지 않아요. 아수라는요 인도의 고대의 신이었습니다. 천상의 신인데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정의의 신입니다. 정의를 가치로 삼고 싸우는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수라가 한번 딱 뜨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아수라장, 아수라판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부정적인 의미죠.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아수라는 분명 정의의 신이라고 하는데 정당하고 좀 평화롭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한번 뜨기만 하면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어지럽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정의인 것,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다 불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바꾸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수라의 눈에는 세상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독선을 경계하는 이런 교훈이 담겨 있는 건데, 실제 사주에 이런 유금을 갖고 있는 금의 기운들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아수라의 어떤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안 맞아 떨어지면 이걸 좀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싸움이 생기는 거고, 이 싸움 속에서 특히 금은 어때요? 칼을 쓰는 거죠. 잘라내기도 하고 말을 하거나 이럴 때도 아주 살기 있는 말, 그런 의도를 안 두어도 말 자체에 이런 날카로운 기운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또 현종이나 여러 앞에 이제 금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남을 향해서 쓰는 칼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숙종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그런 모양의 기질을 갖고 있는 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절대 신하들은 어떤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허목 같은 경우는 남인의 영수인데, 이제 남인이 청남과 탕남, 그 다음에 이제 이 송시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인인데요. 서인은 또 노론과 소론,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여의도 정치판을 보더라도 정책 이슈마다 강경, 온경 이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사실 그 청남, 탕남이니 뭐 노론, 소론이니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뒤에 나오는 또 이제 그 노론 안에서의 또 시판이, 벽판이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그런 거거든요. 당시 허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인의 그 영수였고요. 남인에서도 바로 이 송시열을 비롯한 이런 서인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청남의 영수였습니다. 송시열 같은 경우는 남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그러니까 서인의 영수이면서 노론의 영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허목과 송시열은 아주 철천지 원수였다고 합니다. 이 허목 같은 경우가 경신왕국 할 때 이제 영의정이었는데 귀양을 가게 돼요. 자기 무슨 잔치를 하는데 왕이 쓰는 천막을 왕 허락 받지도 않고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숙종이 빡 돌아가지고 허목 날리고 남인들 다 이제 쫓아내고 다시 서인한테 권력을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핑계가 됐던 거고 이제 바꿀 때가 됐다 해서 바꾼 거죠. 송시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사왕국이라고 해서 장희빈을 이제 숙종이 왕비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죽어도 아니 되옵니다 하니까 이제 너 나가서 죽어 해가지고 그때 숙종을 당하는 서인의 영수인 거죠. 두 사람의 사주도요 만만치가 않아요. 자, 먼저 허목부터 보면요, 재미난 건 일단 여기 일주가 똑같이 숙종과 마찬가지로 유금을 하나 깔고 있죠. 게다가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또 축토가 있죠. 근데 본인 자신이 일간이 기토죠. 근데 바로 이 월간에 또 기토가 있고 월지에도 축토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면 다 비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많은데 그 고집이 많은 기운에다가 동시에 추간에도 신금이라고 해서 이 똑같은 어떤 이 유금과 같은 이런 그 살기의 기운이 있다고 했죠.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자, 송시열은 또 어때요? 자, 일간이 또 숙종과 똑같은 신금이죠. 일지를 보면 역시 또 축토. 축토 안에는 이 신금이 숨어 있다고 얘기했고, 직접적인 간여지동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이제 기운을 갖고 있는 데다가 월주는 임자라고 해서 또 차가운 이런 수의 기운으로 간여지동이 있죠. 앞서도 얘기했죠. 신유, 임자, 을묘. 이 세 개의 간여지동은 아주 굉장히 고집이 강한 그런 기운이다. 게다가 이 그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신금한테는 상관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좀 개김성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허목이든 송시열이든 당대에 그런 최고의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를 갖다라고 하면 만만치 않은 거죠. 단순히 학문만 뛰어나다가 아니라. 그런데 이 관계가 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지만 일단 왕이고 신하고 그거에 더해서 기질적으로도 숙종이 이기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띠가 어떻습니까? 둘 다 미, 양띠죠. 그러니까 같이 해머미 운동을 하는 그 둘은 동급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숙종은 어떻습니까? 소띠죠. 여기서 바로 관계가 나오잖아요. 축과 미는 어떻게 된다? 축미충. 소위 상충하는 관계가 되는 거고, 이 그 축의 어떤 삼합운동인 사유축과 자, 미의 어떤 삼합운동인 해묘미는 뭐예요? 금, 극, 목. 즉, 치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부모이라고 한 걸 보더라도 벽상토, 토인데 허목 같은 경우는 토생금으로 도와주는 반면 송시열 같은 경우는 토극수 해서 극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허목 같은 경우는 귀양만 보냈죠. 송시열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귀양을 보냈다가 더 열받으니까 사야까지 내려보내서 이 사살을 해버린 거죠. 사실 신유와 신축이라고 하는 글자 만만치 않아요, 둘 다. 하지만 어느 게 좀 더 세요? 위아래가 똑같이 자기 글자로 이루어진 신유가 훨씬 더 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하나의 어떤 이 프레임이 뭐냐면 왕권과 신권이라고 하는 이 허목과 송시열이 이런 그 왕권과 관련해서 좀 약간 좀 상반된 견해를 보였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성론정에서 나왔지만 이제 허목을 필두로 하는 남인 같은 경우는 왕은 사대부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래서 좀 왕권을 좀 이렇게 중시하고 강한 왕권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노선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송시열을 필두로 한 이런 서인 이쪽은 뭐 왕이나 사대부나 다 똑같은 거고 니는 그냥 단순히 대표하는 거다, 그런 이제 태도를 좀 취하다 보니까 이런 절대 왕권을 추구했던 그 숙종에게는 조금 더 이제 좀 거슬림이 좀 있었겠죠. 그게 뭐 왕권을 우선하는 게 옳으냐, 뭐 신권을 우선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송시열이 뭐 이 왕과 사대부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근대적인 개념에서의 대리정치라든지 뭐 입헌군주제 같은 뭐 이런 사상으로 발전한 건 또 아니었던 거거든요. 숙종 때에는 크게 이제 세 차례의 왕국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갑술왕국. 재미난 건 그 세 가지의 왕국 정치에 바로 숙종의 여인들이 결합이 돼요. 그리고 그게 지금 많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 상당히 많은 좀 재미난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왜곡된 것도 있지만 그게 단순하게 그런 어떤 멜로드라마가 아니다. 그 안에는 이런 조선의 어떤 정치의 문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